혹시 축구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축구의 종주국은 마야입니다. 사람들 다 교소형청 해가지고 화형식하고. 마야 문명은 아메리카 대륙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저는 이름은 송영복이고요.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에서 교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학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마야 문명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고전기의 멸망을 얘기해요. 최고로 건물을 많이 짓고 책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시설하고 뭐 이런 도시도 많이 만들고 요 시기가 갑자기 한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갑자기 건물을 하나도 안 만들고 책도 하나도 안 만들고 비석도 안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숲으로 사라져요. 요 시기가 마야 문명의 멸망 시기고요. 그 다음의 멸망 시기는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과 칼로 멸망을 시킨 시기. 요게 1521년서부터 시작입니다. 몬테오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의 마야우 유카탄 지역에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정복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마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사람들한테 야, 여기가 어디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통일국가를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제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그 근처에 있었던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마야반이었어요. 마야반. 그래서 야, 여기 마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놓고선 그 지역만을 얘기한 건데 전체 지역을 다 가르쳐서 아, 여기 이런 원주민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마야라 그래.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그런 우연한 계기가 이들을 전부 다 마야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됐죠. 마야는 지금의 멕시코 북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는 남미라고 생각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유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고요. 잉카는 남미의 안데스 지방에 발전했었던 문화가 잉카 문화예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다가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 당시에도 상당히 교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멕시코 지역과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의 지역의 무덤 양식이 똑같고요. 그냥 언어도 비슷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많이 보여요. 마야 문명 그러면 이제 뭐 피라미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높이 쌓으려면요 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선 다 무너져요. 정확하게 측정하고 중량 계산하고 물론 중량 계산 잘못해가지고 무너진 것들도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과학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도시를 계획하고 거기다가 상하수도 시설 깔고 진근옥탕 집어넣고 도시 계획해가지고 건물 만들고 비석 만들고 그 마야 문자를 보면 정사각형으로 탁 떼가지고 거기 안에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마치 아랍 글자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러는데 마야 문자 보면 그거보다도 더 헷갈려 보이거든.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 그림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데 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자, 여러분 기원 후 277년은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서부터 몇 년이 흐른 날, 이날은 뭐 달이 몇 번 뜨고 그다음에 K라는 달에 신이 이제 지배하는 날인데 이때 우리의 위대하신 대단한 아줌마인 싹국이 태어났어요. 이런 거를 읽어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빨랭케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판넬의 어떤 일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죠. 1524년 정도가 되면요 마야 지역이 다 정복이 당합니다. 스페인 사람 몬테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마야 지역이 웬만한 데는 다 정복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란다 신부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정복이 끝나기 전에 오면 이제 어떤 컨플릭트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런 텐데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칼, 총으로다가 너희들 세금 바쳐.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포교하십시오. 이럴 때 막 고개 시작하던 그 시기에 이제 신부로서 란다 신부님이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하신 거죠. 마야가 1521년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톨릭을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건물 만들면 안 되고요. 글씨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석 만들면 안 되고요. 제사 지내면 안 되고요. 모든 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되고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마야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란다 신부님이 어떤 것까지 하셨냐 하면요. 그 마니의 종교 재판이라는 게 열려요. 1561년에. 그 종교 재판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만이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종교 재판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모든 마야가 옛날에 있었던 책들을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마야 사람들 다 교수 연청해가지고 화형식하고 얼마나 그때 잔인했냐 하면 그때 하도 많이 사람을 죽이고 마야 란다 신부님이 그리고 너무 많은 거를 불태웠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요. 얘네들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란다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고발을 스페인 사람이 직접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죽여서라도 카톨릭 전파를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승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모든 마야 문화, 제사, 언어, 천문학까지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완전히 그렇게 할만 했다가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 300년 동안 어떻게 마야 문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란다 신부는요, 애증이에요. 영화 코코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해골 바가지들이 굉장히 우습게 죽음에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마야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죽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해골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사는 데다가 무덤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귀신을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음과 삶, 해골, 뭐 뼈다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을 영화 오늘날까지 그 문화가 정서가 이어져서 꼬꼬아 같은 그런 영화로다가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축구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축구의 종주국? 영국이라고들 하죠. 아닙니다. 축구의 종주국은 마야입니다. 고무로다가 옛날에 서양에서는 공놀이를 무슨 돼지의 방광이나 그 다음에 뭐 해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폴로식으로다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무공을 이용해 가지고 공놀이를 했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마야 사람들이에요. 공의 원조? 고무라고 하는 거의 원조가 바로 마야고. 그 고무로다가 공놀이를 했던 사람들도 마야고. 초콜릿도 마야고. 뭐 생각보다도 굉장히 그런 마야에서 이렇게 연류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오리지널이 사실 거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감히 축구의 종주국은 마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야 문명은 아메리카 대륙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들의 고대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물건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적 교류도 해야 되고 외교 관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시발점이자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